2025년 5월 25일 일요일 아침 새벽 5시 55분입니다. 뭐 새벽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아침 6시가 다 됐는데 하여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5일이고 저는 뭐 사전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9일 목요일, 5월 30일 금요일 이틀간 사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사전 투표하는 날이죠. 그러면은 투표하는 날이 하나, 둘, 셋, 넷, 이제 4일 지나면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저녁 8시쯤 되면은 이제 출구조사에서 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될지 그것은 확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간들을 앞두고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상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름다운 예수 가야교회 담임 목사가 박남규네요. 주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상로 14번 길 7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895-4101에서 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감빵 같습니다. 건빵이 있잖아요. 건빵을 어제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부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서면에 부전시장을 어제 제가 좀 갔거든요. 부전시장에 간 것은 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어제 왜 부전시장을 갔느냐 그렇게 하면은 부전시장 위치는 부산 그 서면 로타리에 보면은 조금 안쪽으로 보면은 그 영광도서가 있고 영광도서 조금 건너편 저 부전역 쪽으로 뭐 부전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부전시장 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제가 잘 안 갔지만은 그 전에는 오랫동안 많이 갔습니다. 부전시장에. 부전시장에 왜 갔느냐 하면은 여하튼 부전시장 가니까 그 가야교회 앞에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 선교하면서 가야교회 오라 이 말이죠. 가야교회를 알리면서 건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받은 걸 내가 이렇게 어제 부전시장을 왜 갔느냐 이러면은 여기는 동대신동이잖아요. 여기 뭐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장소까지 나오고 동대신동 2가 이래 장소까지 나옵니다. 번지도 나오네요. 210-13 정확한 번지입니다. 210-13 동대신동 2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2가 210-13 요 번지 나오고 시간이 나오죠. 2025년 5월 25일 오전 9시 59분 1초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이 연월일시라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 그 며칠 전에 내가 포항에 저녁에 무슨 그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포항에 가게 됐어요. 포항에서 이제 갔다가 볼일을 보고 밤에 그때 밤 10시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전화 왔는데 그 시간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 됐어요. 밤 10시쯤 됐어요. 그때
어떤 분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이름이 보니까 고 XX야. 고 XX, 뭐, 이름 말 못하겠습니다. 고 XX인데, 이분이 이제 별칭이 고주몽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름은, 실명은 또 따로 있어.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하늘궁에,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지금 5월 16일 날, 오늘 5월 25일이니까 8, 9, 10, 한 열흘 전이죠. 10일 전에 5월 16일 날 그날 오후 1시나 1시까지는 저기 하늘궁에 계셨거든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5월 16일 날. 그래가지고 그날도 허경영 신인님은 찾아오시는 지지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담받으러 오고 또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에너지 상품이라 그러죠. 상품을 이제 상담도 받고 또 상품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또 노래 요즘 많이 하니까 그것도 하시고 조금 시간을 앞당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거기 아마 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하는데 5월 16일 날 조금 일찍 마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 경찰서에 이제 출두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가지고 의정부 경찰서의 안에 경찰서 안에 유치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요. 오래전에 그 유치장에 나도 좀 며칠 있었거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허경영 신인님 유치장에 계시면서 그것도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 구속이 이제 나니까, 구속 결정이 나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법원에서 구속 결정이 나야 유치장에서 사람을 구금하죠. 안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을 유치장에서 가다 놓고 니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떤 그 경찰서에서 법원에 어떤 구속 영장 이런 게 좀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나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대략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6일 날 그래 됐다고. 16일 날 밤 11시 한 59분, 뭐 58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17일 딱 되자마자 바로 구속된 이제 그 유치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 결정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5월 17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1만 2천 명의 도통분자들 이분 중에서 이제 영성센터에 어떤 계시는 분, 나 아직 그 탄원서 쓴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이름 누군지 몰라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 알게 되면 또 뭐 아는가, 저분이 그런 걸 쓰는갑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런 내가 보면은 탄원서가 두 종류예요. 하나 써가지고 또 여러 명이 이제 사인 받도록 돼 있는 게 있고, 한 장에다가 밑에 개별적으로 사인 받는 것이 있고, 나는 그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탄원서를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구속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꼭 구속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안 하고도 도주의 염려도 없고, 뭐 정교 인멸의 이유도 없고, 또 사회 공인이시고 이때까지 한평생 좋은 일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꼭 구속 안 하고도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 구속이 꼭 적합한가 아닌가, 이것을 이제
그 심사하는 것을 의뢰를 또 여기서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 결정이 언제 났느냐 그러면은 5월 21일 수요일 날 밤 한 9시 좀 지나서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기각이 됐다고. 구속 적부심사에서 기각이 됐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각이 됐다는 것은 뭐냐니까 판사가 구속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정당하니까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해라.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 된 거죠. 그래 되는 과정에서 5월 23일 날, 오늘이 25일이고 일요일이고 어제 24일 토요일이고 23일 날 금요일 날 밤 8시에 TV 토론을 했잖아요. TV 그 대선 후보 TV 토론 네 사람이 했잖아요. 이재명이 하고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이 또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의 이제 저기 권영국 씨, 이 후보 네 사람이 TV 토론을 하는데 나는 그 TV 토론 첫 장면을 어디서 봤는지 아니면은 금요일 저녁이니까 부산역 앞에 보면은 초량 밀면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옆에 보면은 영동 밀면집이 있는데 거기는 현금 주면 6,000원이에요. 그리고 초량 밀면집은 비빔 밀면 꽃배기가 그래요. 초량 밀면집에 가면은 똑같이 비빔 밀면 꽃배기가 8,000원이에요. 그거는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근데 영동 밀면집에는 2,000원이 싸다고. 싼데 육수 맛이 좀 안 좋아. 안 좋다기보다는 좀 초량 밀면집에 비해서 못하더라고. 그래서 뭐 밀면은 육수 맛으로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 초량 밀면집에 가서 딱 먹는데 딱 보니까 텔레비를 딱 본다고 보니까 김문수 나와가지고 막 첫 장면부터 그냥 이야 뭐 이재명이 이거 뭐 범죄꾼 뭐 총각 사칭 뭐 형수한테 욕한 거 막 이런 걸 막 싸잡아 막 내치더라고. 좀 심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텔레비를 봤어요. 보니까 밑에 자막이 나와. 자막이 나온 거 보니까 5월 23일 날 밤 8시에 자막이 나오는 거 보니까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그 검찰로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검찰로 넘어오면은 이제 신분이 저기 위치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저 의정부 교도소가 있는가 봐요. 나는 처음 의정부 구치소 안에 이제 미결수 이제 그 방에 가시는가 봐. 그래 된 것 같아요. 여기 5월 23일 날 온 것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어제 5월 24일 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토요 강의를 통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 이동섭 우리 대천사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냈는데 뭐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그 너무 그렇게 우리가 현수막을 들고 말이지 과격한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탄원서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허경영 시인께서 탄원서를 올리라 올리지 마라 이런 말이 없었고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의사표시 같은 거 이런 분을 이렇게 구속하면 되느냐 빨리 그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라는 이런 거 시위 같은 것을 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조만간에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하여튼 신인님의 뜻대로 이제 흘러가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또 밤이 지나서 지금 아침 또 새벽이 되고 이랬는데 그때 내가 포항 갔다 온 날이 언제냐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5월 19일 날
5월 19일 날 내가 이제 퇴근하면서 저기 우리 김해, 여기는 부산이고 집이 뭐 두 개죠. 뭐 여기는 내가 태어난 집이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을 팔 수가 없잖아.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인데 이것을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되고 그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뭐 판 돈 뭐 돌아서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집은 그래도 지키고 있으니까 내 추억이 있는 집이잖아. 내가 태어난 집이고 그리고 나도 이거 뭐 한 번씩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이제 앞에 그저 대추나무도 이렇게 보면서 좋아요. 요 집이 있고 이제 김해는 또 내가 새로 지금 집이 있고 김해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한 시간 정도는 그 우리 집 아파트 그 주변에 한 바퀴 삥 돌면서 담배꽁초 잡초도 이렇게 뽑아내요. 그 보도 블록 같은 데 보면은 잡초가 이렇게 막 자란다고. 그걸 그냥 방치해 버리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이게 잡초나 풀이 자라더라도 그냥 풀밭에 자라면은 괜찮아요. 뭐 아주 그 자연적이고 좋잖아요. 풀밭에 이렇게 잡초가 이런 거 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풀 같은 거 자라나면은 그건 보기 좋은데 보도 블록에 이렇게 잡초가 피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잡초도 뽑아내요. 잡초도 뽑고 그 담배꽁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음료수 먹다 그 음료컵이라 그러죠. 요즘 보면은 그 커피 파는 집이 많으니까 뭐 커피만 파는 것도 아니고 보면 안에 보면 레몬 밀감 같은 거 쪼가리 하나 넣고 거기에 얼음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먹다가 다 마시지도 않은 것도 막 버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걸 내보고 하나 주더라고요. 하나 잡수시라고. 그래서 내가 마셔보니까 얼음이 꽉 차려 사니까 한꺼번에 다 못 마시겠더라고. 그래서 먹다가 좀 나눴다가 1시간 뒤에 마신 적이 있어요. 막 그런 것 같더라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음료컵에다가 다 안 마시고 좀 남겨놓은 상태로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 왜 그러냐 싶었더만은 그게 찬 거니까 한꺼번에 다 못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버리더라고.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뭐 그런 것도 이제 길거리 가서 정리를 하죠. 발로 툭 차버리면 거기 얼음 같은 거 싹 쏟아지면 그럼 이제 얼음은 정발해버리고 비닐 이제 플라스틱 컵만 가져와 버리면 되니까. 빨대 같은 것도 길거리 버려져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빈병 바카스 먹은 거 소주 한 잔 마시고 빈병을 또 놔두는 거 그런 걸 다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은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성남시장 시절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거든. 왜냐?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웠느냐고. 돈이 없어서 중학교로 못 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집에도 우리 고모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 뭐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대가족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집 전체가 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우리 불과 100년 전만 하면 전부 다 대가족 대조지. 이렇게 다 대가족이에요. 그때 우리 고모님들은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하니까 우리 고모가 내보고 나이가 2살 차이 나는 고모도 있고 내보다 어린 또 삼촌도 있습니다. 내보다 나이가 어린 삼촌이 있어요. 내보다 나이 어린 고모들도 있고 그래요. 대가족 제도에 살았어요. 그래 살다 보면 내가 환하게 알잖아요. 그때 우리 고모님들이 국민학교도 못 갔어. 그래서 국민학교를 졸업한 고모님도 있고 국민학교도 못 간 고모님도 있고 대학교까지 다닌 고모님도 있고 그래요. 국민학교를 왜 못 갔느냐니까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물며 국민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고.
상상도 못하지. 돈이 없는데 뭐. 그때는 내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래요. 저게 누구냐 하니까 이낙연이 있잖아. 저 국무총리 한 사람. 저 이낙연이가 어제 아래 뭐야 그 5월 23일 날 금요일 날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저기 의정부 구치소에서 의정부 뭐야 그 유치장에서 의정부 교도소로 아마 가는 날일 거야. 그날 김해 그 봉화마을에서는 그 문재인이 하고 뭐 김정숙 여사 뭐 권양숙 여사 뭐 쭉 민주당에 뭐 관리하는 대표들 전부 다 다 나왔지. 그때 그 보니까 그 한명수 국무총리도 왔더라고. 보니까 뭐 김규리 영화 배우도 오고 말이지. 엄청 왔어. 그냥 이재명이도 오고 말이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뭐 또 그래 됐나 모르겠네. 내 말은 믿을 것도 없고 막. 아이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5월 19일 날,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한 바퀴 우리가 그 이재명 씨가 뭐를 좋아하느냐니까 성남시장에서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으로 8년간 있으면서 제일 행복했다. 그리고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워낙 이제 어렵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래 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과일 같은 것도 먹어도 자기 아버지가 시장에서 그 뭐를 했느냐니까 청소를 했다고. 그 니아까 뒤에 막 그 시장에 보면은 그 채소 같은 것도 막 그 뭐야 그 팔기 위해서는 그 채소를 이렇게 따듬어요. 따듬고 이 채소 쓰레기라지. 채소 쓰레기. 그리고 시장에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독한 냄새가 나요. 그건 내가 잘 알지. 우리 어머니가 시장을 요 동대신동 시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뭐 한평생을 시장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시장 그 저녁으로 청소하면 독한 냄새가 나요. 우리 그 저기 돌아가신 그 작은아버지가 그 한때는 시장에서 그 쓰레기 치우는 그 일을 했어요. 우리 사촌들이 그 저녁에 보면은 니아까 뒤에서 이제 그 뭐야 밀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우리 사촌들이 그래 했다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서 그 장사를 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이재명 씨가 자기 아버지가 시장에서 청소를 하니까 뒤에서 니아까도 밀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일 같은 거 팔다가 남은 거, 그런 남는 게 아니고 그 썩으니까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그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지. 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일반 그 우리 집안에서 사는 살림이 말이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가 많지. 그 누구야 그 뽀빠이 이상용 씨도 갑자기 죽었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송대관 씨도 갑자기 죽었다고. 가수 송대관 씨도 갑자기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살고 있는 그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혼자 살았잖아. 그러면은 살고 있는 집에 뭐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 그것을 이제 뭐 버릴 거는 버리고 뭐 남한테 줄 거는 주고 이러는데 살아 있었을 때에 자기가 쓰던 귀한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었다. 그럼 죽은 다음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받더라도 기분이 끄림직하단 말이에요. 최고급 침대를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그냥 가져가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기분이 끄림직하거든. 그런 거 다 처리할 때는 그는 폐기물이라 그러더라고. 폐기물. 나 참. 빚가번쩍한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집마다 다 뭐 고급 소파 같은 거 다 있잖아. 그리고 그 뭐야 안마기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유족이 돼 버리면은 그거를 이삿짐 센터에서 뭐야 그 처리하는 용어가 폐기물이라. 폐기물. 막 그거 그건 그렇고 그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뭐야 그 저기 과일 같은 거 썩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쓰니까 폐기 처분한다고. 그것을 이제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그 뭐야 이거 완전 100% 썩은 게 아니거든. 과일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절반 정도 깎아가지고 절반은 먹을 수가 있는 게 있다고. 그럼 그걸 가져와가지고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씨가 자기 가족들이. 그리고 밤새도록 먹고 또 그 다음날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씨가 내 이야기는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뭐 참. 그래서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말이지. 거기 한이 된 거야. 한이 돼가지고 그 신선한 과일을 어린애한테 먹이도록 해줬다고. 성남시 예산에서 얼마든지 아낄 거는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다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은 국방 비리 이거는 하나 사라질 거야. 국방 그 뭐야 못 쓰는 무기 같은 거 막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무기 같은 거 우리가 가격 모르잖아.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고.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도 1,000,000원이다 그러면 그런갑다 버려버려. 그거 좀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 밑에서 코미션 뜯어먹는 놈들. 내가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 10,000원짜리를 1,000,000원에 팔아가지고 999만원 남았잖아. 그럼 코미션 100만원 주고 나머지 이익 보는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그런 게 없어져. 억수로 없어질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기존 기득권자들이. 그런 걸 줄여가지고 예산에 써버린단 말이야. 좋은데 복지를 쓴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선한 과일 먹였지. 자기가 그 중학교 못 갔을 때 말이지. 그 교복이 그래 입고 싶어했다고. 그래서 무상 교복도 그걸 해줬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 언제든지 와서 밥 먹으라. 이것도 만들었다고. 성남시에서. 그리고 내가 또 들었는데 그 뭐야 성남 의료원 같은 데는 하루 입원비가 10,000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이야 진짜 이거 성남시에 살고 싶잖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김혜경 여사가 처음에는 이제 성남시장 될 때는 막 이 빨갱이 새끼 막 이런 욕도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출마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부산처럼 말이야. 부산에는 여기 서구, 여기 특히 뭐 서구 이런 데는 찍었다 하면은 국민의힘이라고. 찍었다 하면은 뭐야 그 빨간 거 2번 이게 태반이라고. 한 50%는 그래요 지금. 부산도 좀 민주당으로 많이 돌아왔지. 지금 현재는 좀 디비졌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앞서다는 말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여기가 부산에서 보라고. 부산이 18개 아마 지역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17명이 국민의힘이라고. 여기서는 공천 받으면은 국회의원이라 당선 같아요. 그렇듯이 성남시도 전에는 그랬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전에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이런 사람들 공천 받으면은 그 당선 같았다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뭐 세력 바꿔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재선 나올 때에 성남시 시장 재선으로 출마할 때 자기 이제 김혜경 여사한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유권자들이 나는 평생을 이번만 찍었다. 공화당이나 신한국당이나 뭐 이런 거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분류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민의힘 찍었는데 나는 이재명이 보고 이재명이가
시정을 잘하는 거 보고 이번에는 70년 만에 뭐 처음으로 나이가 70살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민주당을 찍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때에 이제 그 이재명 씨 부인 김혜경 여사가 참 감동을 받고 참 진짜 욕도 모지게 말이지 빨갱이 새끼 뭐 이런 것도 욕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보람을 느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재명 씨가 하는 말이 남이 행복할 때 자기가 행복하다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좋느냐고. 그러면은 뭐 나는 뭐 정치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퇴근할 때 말이야. 퇴근할 때 그냥 집에 몸이 막 극도로 좀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는 막 진짜 집에 가서 빨리 막 진짜 손발 씻고 빨리 밥 먹고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한 바퀴를 빙 돌면서 그 집게 하고 그냥 뭐 쓰레기 담는 통이 있잖아. 거기 그거 쓰레기통 쓰레바퀴지 그거 그 일반 쓰레바퀴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안 없을 때는 이제 비닐 큰 거 이제 그걸 거기에 가지고 다 주워요. 주워서 이제 그게 버려놓으면 이제 관리하시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리겠죠. 그걸 한다고. 그걸 꼭 한다고. 그걸 하고 이제 시간 있을 때는 벤치에 앉아서 내가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하죠. 유튜브 강의가 아니고 뭐 내 유튜브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오늘처럼. 그때도 그걸 했다고.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내가 왜 했느냐니까 이 탄원서를 어떤 사람이 쓰라고 내한테 꼭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을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양심상.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구속 이대가 있는데 이 탄원서를 한 장을 쓰라는 당연히 또 써야 되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 이런 말이 만약에 이제 그걸 했다 오면은 할 사람 많을 건데 많을 거야. 그 실행에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의를 위해서 말이야. 지금 어떤 일을 나가는 때는 목숨을 아끼지 말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모집한다고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싹싹 정리하고 바로 가겠어요. 네. 그런 입장이잖아. 그런데 뭐 그런 지시는 한 건 아니지. 아닌데 그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탄원서나 쓰는 게 뭐 어렵느냐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 공지를 하면 좋겠더라고. 공지를 전체 방에. 지금 우리가 저 카톡 방이 있잖아.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들 하늘궁을 건립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공을 세우신 분이 있잖아. 대천사님들. 어제 보니까 뭐 교수라고 있어요. 나이도 내보다 한참 어린 애인데, 이름이 직업이 교수니까 교수지. 그런데 그 애는 천지 내역도 모르고서 쳐죽기고 있다고. 있는데, 형사들이 말이지, 허경영 신인마가 이제 하고 대화를 하는데, 축복 들어가라 하면은 이제 100만원, 대천사 들어가라 하면 1억 받는다니까, 깔깔깔깔깔깔 웃고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 그게 말이가 뭐고.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어요. 상근기가 될 때는 그걸 확 알아들어요. 중근기는 긴가민가 한다고. 하근기는 이 모 교수처럼 말이야. 천지 내역도 모르고 쳐죽기고 있는 모 교수처럼 이번에 의정부 경찰서 밑에 있는 형사 나부랑이들. 그 애들처럼 깔깔깔깔 웃고 말이지 비웃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천당강 티켓이 500만 원 받느냐? 대천사 들어가라 이 말 한마디가 1억을 받느냐? 어째 네가 창조주냐? 깔깔깔 거린다고. 그 사람들 영적 수준이 그게 뭐냐고. 영적 수준이.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방에 우리 카톡방에 있잖아. 카톡방에 그 남들은 허경영 신일임을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99.9999999%예요. 허경영은 신인이다 이렇게 확철대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1만 2천 도통군자들이단 말이야. 평생에 이렇게 윤회하면서 엄청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하늘궁으로 다 모이신 분, 이분들이 막판에 허경영 신임을 만나서 내가 이재명을 예를 들어서 지지한다. 그러면 뭐로 표현하느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김문수를 지지한다 그러면 뭐로 표현하느냐고. 표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여자를 좋아한다. 보통 청혼은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니까 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마음의 표현을 뭐라 하느냐고. 뭐 꽃으로 꽃다발 들고 이렇게 뭐 간다는 것도 자기 마음의 표현이겠지. 이재명을 지지하면 투표로서 찍어버려야 된다고. 김문수를 지지한다 그러면 투표로서 쾅 2번을 찍어야 되고, 이준석이를 지지한다 그러면 4번에다가 자기 찍어야 된다고. 이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굉장한 거라고. 지금 제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고 바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200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200만 명이. 그 미국 뭐 일본 뭐 기타 뭐 호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고. 호주 뭐 기타 뭐 180개 국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 있단 말이야. 거기가 가 있는 게 한 2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이제 투표를 언제부터 했느냐니까 5월 20일부터 5월 25일 오늘까지 할 수 있다고. 6일간 20, 21일, 22, 23, 24, 25 오늘까지 제외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날이 오늘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투표하기 전에 등록을 한 사람이 아마 12%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하는데 뭐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적지. 왜 적으냐 하면은 보통 미국 같은 데는 가면은 우리야 요 투표하는 데가 뭐 나는 여기서 가면은 걸어서 한 2, 3분도 안 걸린다고. 그렇지만은 해외 국민들이 투표하러 가려면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운전해가지고 운전하러 가는 데만 5시간 걸려요. 그것도 보통이라 보통.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사는 사람이 말이야. 라스베가스 사는 사람이 LA 캘리포니아주 LA까지 오는데 5시간 걸린다 그래요. 5시간 걸려가지고 투표하고 또 가는데 또 5시간 걸린다고. 그런 것이 보통이라고, 보통.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 하는데 그 휘발유 값이 들 거 아니에요. 또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비행기 값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한 40만 원 들여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일 먼 사람이 3,800km를 간다 그러더라고. 거기 호주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호주. 비행기를 5시간 타고 가서 투표하고, 거기서 하니까 또 이제 호텔에서 자고, 투표하고 또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타는 데만 5시간이에요. 그런데 거의 돈이 14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140만 원, 40만 원 들여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그 이제 12월 3일 날 그 윤석열이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날, 그러니까 계엄 선포하는 날에 그 이후에 윤석열이 이거 잡아 넣어라, 구속시키라,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막 그냥 그 눈이 오는데도 말이지, 그냥 비닐,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알아놨는데 잊어버렸다. 그것을 눈 내리는데 말이지, 비옷 같은 거, 그것을 입고 말이지. 내가 적어놨는데. 키세스 비닐 그 옷을 입고 말이야. 밤새도록, 그때 12월 달에 얼마나 춥느냐고.
그 추운 날 그냥 그 옷을 입고 말이지 윤석열이 이거 잡아 넣어라. 이런 데 데모하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거든. 이 자식이 말이죠. 국민들을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줘놨더만은 자기가 말이야, 권력을 함부로 그 남용을 하니까 그런 걸 국민들이 다 텔레비를 보니까, 야, 이거 가슴이 찡하잖아.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LA까지 가가지고 투표한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래서 경비가 좀 들더라도 투표를 한다. 그럼 뭐 투표는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그러면 투표로서 앉아서 말이지, 탱자하고 말이지, 뭐 투표하러 가지도 안 하고 말이야. 밖에 뭐 나가 놀고 말이지. 나는 그 투표 안 하는 사람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 안 하면은 그 지지한다는 그게 표가 안 되잖아. 그렇듯이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 표시를 한다고 말이야. 표시를 뭐로 표시하느냐고. 첫째는 회원 등록을 해야 돼요. 본자 섭리의 회원을 등록을 해야 돼요. 둘째는 국가혁명당 당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다 회비가 돈이 나간단 말이야. 마음을 불러보려면 돈을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혁명당 당원이냐, 본자 섭리의 회원이냐, 등록이 돼야, 아, 이거는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인정을 해준다고. 그거에 없다 그러면 너는 인정이 안 돼. 국가혁명당 그 안에 그 당비를 안 내면은 안 낸다 하더라도 본자 섭리의 회원은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 두 개 다 되면 제일 좋지. 그게 해갖고 자기 마음을 표를 하는 거단 말이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단 말이야, 지금.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잖아. 뭐냐. 내가, 모 교수라고 있어. 그 나이가 아주 어린 애야. 이제 나이 이제 몇 살이고 50살 조금 됐나? 51인가 2인가 뭐 되는 애가 있어요. 천지 내역도 모르고 하루 종일 씹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어제는 뭐냐니까 허경영 신인께서 뭉치면 살고, United we stand. 뭉치면 살고, Divide we fall. 우리가 이제 분리가 되면 죽는다. 뭐 이승만 대통령 하는 말인데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말을 했거든. 뭉치라. Unite we stand. Divide we fall.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반대로 이야기하더라고. 뭉치면은 죽으니까 흩어지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르거든. 뭐를 모르느냐 하니까 그 어린애가 말이야. 내가 뭐 교수라는 말도 붙이기도 싫어요. 그 어린애 교수가 영적으로 박약하라. 정신 박약아. 정신 박약 모 교수가 말이야. 자기가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진실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병철 회장님의 양자였다는 거,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관이었다고 하는 것은 100% 진실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라고.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을 믿으니까. 왜 믿느냐? 내가 진실을 이야기를 해 나왔기 때문에 진실된 사람은 진실된 사람을 알아본단 말이야.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느님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판결 자체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밑에 있는 그 애들이 누군지는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이 잘못된 근거는 많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재심에서 무죄 받는 것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지, 그 사표를 쓰고 중이 된 사람도 있어요, 중. 그리고 조봉암 씨, 조봉암 씨 같은 경우, 조봉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후 52년 죽고 52년 뒤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했잖아. 이재명이를 출마 자체를 못하려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하게 이거를 해고시키 뿌려야 돼. 국회에서 뭐하노? 이 조희대 같은 놈 말이지. 빨리 그 탄핵 처리를 안 해버리고. 저게 공수처에서는 뭐하는 놈들이야? 조희대 이놈을 빨리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정의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어제 김문수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어제 23일 날, 그 뭐야, 그 두 번째 토론할 때, 뭐 대법원장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재명이나 뭐 이런, 뭐 나쁜 사람 취급을 하던데. 그거는 김문수가 잘못된 거야, 이게. 자기가 뭐 표를 좀 받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뭐 무슨 말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말을 해서 되라, 임마. 이 자식아. 정정당당하게 저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이기고 정정당당하게 저는 것도 저는 거지 말이야. 상대방을 비방하면 되느냐고. 이재명 씨의 그 일대기를 그냥 밑구멍부터 쫙 보라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양심이 있으면 임마 국민이 이면서 이번에 임마 그 저기 후보를 내서는 되나 임마. 창피스러운 줄 알아야지 이 자식아 임마. 이번에는 우리가 양심상 후보를 못 낸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5년 뒤에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 뻔뻔스럽게 출마를 하고 있어. 이 후리아들 놈의 새끼들 말이야. 아이고, 욕 나오네 그냥.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이재명 씨 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니까 자기도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위, 언제나 깨끗하게 한다고. 뭐, 여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와서 한번 보라고. 내가 있는 날이 평일에는 없지. 평일에는 김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말에 보면은 내가 딱 오면 청소한다고. 그리고 딱 갈 때는 또 청소하고 간다고. 방 빗자루로, 방 쓸듯이 해요. 거리를 내 방이다 생각하고 쓴다고. 그러니까 없지. 흙도 없어요. 절강 같아요. 절에 가면 깨끗하지. 그거와 같아요. 깨끗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나 속으로는 욕을 하고 싶어도 입이 있어도, 아이고, 뭐, 온갖 전후 사후를 다 따져가지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말이지, 기분 좋거든.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단 말이야. 서로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혹 지나가면 아저씨 수고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저씨 동네를 깨끗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뭐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본체만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그래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래, 5월 19일 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 하네. 시간이 많이 가버리네. 5월 19일 날 밤에 일어난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 전체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김효건 씨하고 내가 처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처음으로. 김효건이 안 지는 오래되지. 내보다 나이도 적지만은 허경영 신인님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을 내보다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겨우 해봐야 2016년부터 이렇게 뭐 지지한 사람이지만은, 김효건님은 2009년도부터 했을 거야. 내보다 그러니까 7년이나
더 많은 세월을 더 과거는 갈수록 더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2016년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그때는 초창기는 초창기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나았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의를 할 때는 강의실이 없었거든. 처음에 어떤 그 중국집 같은 데 빌려가지고 이제 중국집에도 오후 한 2시, 3시부터 한 5시 그 사이에는 손님이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하는 건 점심, 저녁을 먹지. 3시, 4시 이래 가면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뭐 음식 팔아주고 그 공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 뜻어린 생활을 했지. 그리고 그 한 식당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휴대폰도 지금보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니까 뭐 조금만 하면 열이 나가지고 쓰지도 못한다더라고. 그런 것을 그나마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효근 대천사라고. 그래서 내가 김효근 대천사를 엄청 내가 존경하지. 내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은 항상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해요. 그리고 옛날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도 김효근 대천사님의 그 덕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늘 이분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겉으로 보면 뭐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뭐 하늘군 가도 얼핏 한 번씩 보잖아요. 봐도 뭐 멀리서 인사하고 그냥 말아버리지. 뭐 가까이 가서 뭐 이거 뭐 같이 뭐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늘군 가면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좀 후원도 이렇게 젊은 분한테 해주면 좋은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후원도 못했다고. 혼자 그 회원들한테 청년회한테 뭐 하여튼 뭐 못하게 됐다고. 또 미안키도 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그렇게 됐나. 처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기 전에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네요. 투표로 표현한다 그랬지.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그러면 투표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허경영 신인님을 지지하는 사람은 본자 섭리 회원을 등록하고 지금 무에서 유를 만든단 말이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한단 말이야. 이건 뭐냐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왜냐? 참 신인이 맞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수용을 하려면 뭔가 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어제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바둑에도 최하가 9급인지 모르겠어요. 9급, 8급, 6급, 7, 5급, 4급, 1급까지 있다고. 그다음부터는 단으로 넘어가지. 1, 2, 3, 4, 5, 6, 7, 8, 9단. 9단하고 9급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80수, 100수를 앞에 본단 말이야, 여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여섯, 일곱, 한 100단계를 먼저 앞을 내다본단 말이야. 9급하고 9단하고 차이점이 그렇다고. 그럼 허경영 신인님께서 보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보다 몇백 단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일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니까 거기에 틀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강정사님 말했듯이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씨를 뿌려놓았다 그랬다고. 이 프로그램을 짜잖아.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고 막판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막판에 오면은 3000년 전에 이미 씨를 뿌려놓는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될 사람을 이렇게 씨를 뿌려놓는다고. 그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도인이란 말이야.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라만상에 만족을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다, 아무리 내가 명예를 가졌다, 아무리 많은 복을 가졌다 하더라도 무언가 허전한 게 있다고. 무언가가 허전하단 말이야. 그것을 극복하고 찾는 것이 도인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시크, 구도자의 길이단 말이야. 시크, 찾는다. 도를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도의 깨달음을, 종교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 한쪽 구석이 허전하거든. 그럴 수밖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단 말이야. 헛개비.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포 영과 같단 말이야. 여는 같을 여자야. 몽은 꿈, 환상. 여몽, 환포, 물거품. 영, 그림자. 물거품, 그림자. 꿈, 환상이거든. 이걸 확실하게 깨친 사람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견성을 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 유교에서는 그 서전서문에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해서 미안합니다. 경원 김희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저 집성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몰 것이거늘 50년의 시극성편하니 총약간만 아니라 오라 서기 연제래요 이제 사망의 치천하 대경대법은 계제 차스로 대 2000견박식으로 기족이진 발 오며 차생의 수천제 지하하여 이옥강명의 수천제 지전하니 여긴 아니라 연이나 이제 사망 지치는 본어도 하고 이제 사망 지도는 본어시마니 덕기심이면 적도 요출을 고가대 이어느리라 하자오. 정일 집중은 요순 우상 수지 신법야요. 건중 건강은 상탕주무 상전지 신법야라. 정일 집중 건중 건극 그 중자를 알아야 되거든. 건중할 때 중용할 때 그 중자를 알아야 된다고. 거기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헛개비와 같은 거란 말이야. 여몽한포영이다. 아주 맞는 말이라고. 응작 여시관해라.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구도인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3,000년 전부터 씨를 뿌려놨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석가고 말이야. 강정산이고 진묵스님이고 원효 대사고 의상스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뭐를 구했느냐고. 아무리 세상에 미스 코리아 같은 미스 코리아가 저거 예쁜 여자가 있어도 그거는 만족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오도리 헵번이라고 했어요. 오도리 헵번. 로마의 후일에서 나와가지고 그 그리고리 팩하고 주연했잖아. 그 오도리 헵번이 엄청 젊었을 때 예뻐요. 미인이에요. 그런데 그 오도리 헵번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바람을 엄청 피워요. 그렇게 세기에 미인하고 말이지 살아도 만족이 없으니까 딴 여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왜 오드리 헵번이 속을 많이 썩었지. 자기 남자가 바람을 많이 피우니까. 저게 누구냐, 찰스 지금 왕의 첫 번째 부인이 다이아나 비가 속을 많이 썩였거든. 왜냐하니까 지금 파블라 푸커스라고 자기 지금 왕비가 되는 사람하고 그것도 유부녀라고. 유부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저래 돌아다니니까 말이야. 결국 그 사람을 이혼시키고 지금 저 재혼해가 있다고. 완전히 막장 드라마지. 그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영국을 향해서는 쳐다보지도 안 한다고 지금. 하도 저기 인간성이 들어보니까 말이야. 영국 왕이 와가지고 말이야. 내보고 그럴 할 일도 없지만 표창을 왜 오라 그래도 안 가, 임마, 이 자식아, 임마. 너희들이 임마, 그게 임마, 인간으로서 될 일이가 이 후리아들놈의 새끼야, 임마. 일반 사람들도 말이야, 결혼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그 여자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기 부인이 있으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 그럼 몸까지 움직이면 되느냐고,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볼테르 주 씨를 빨리 이 자식 말이야. 아이고, 또 내가 흥분되네. 그래. 그 종자를 심어 놓는단 말이야. 3,000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환생을 해서, 환생하고, 윤회를 하고, 예수의 12제자, 석가모니의 500나한들, 공자의 72제자,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 올 때를 맞추어서 지금, 모인 사람들이 지금 허경영,
하늘궁 정영원으로 등록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런 분들은 허경영 신임을 알아본다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야. 우성제야를 듣는 귀가 열린단 말이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이거는 모 교수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도 쥐뿔도 모르는 게 말이야. 함부로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예리 나쁜 놈의 새끼야. 볼때기 주 씨를 뺄라 이놈의 새끼야 말이야. 그러면은 무에서 유를 상조를 해야 된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게 된다고. 그러면 그 수를 미리 보니까 말씀을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내 같은 사람도 알아듣잖아. 그러면은 허경영 신님께서 클로바라고 있어. 클로바. 처음에 맨 처음에 인 것이 클로바야. 내 클로바. 허경영 신님께서 클로바를 많이 땄어요. 따가지고 지금 이제 하늘궁 지금 계시던데 계시는 곳이지. 백선우 대천사님께서 매일 이제 이렇게 거기서 찾아오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곳 그것은 원래 김기상 고문님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을 사고 또 그 앞에 또 땅도 또 사야 돼요. 살 게 한두 개가 아니지. 그렇게 할 때에 거기 돈이 필요하잖아. 현실적으로. 그때 걸어발을 했는데 그것을 뜻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기 동참을 하잖아. 나도 걸어발을 했지. 한 1년 뒤에서요. 진짜 미안하더라고. 저걸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거 한번 가가지고 100만 원이야. 당연히 동참을 한다고. 그 뒤로부터 신인님께서 이제 원하시니까 축복하고 명패하고 할 때는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동참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나는 대천사를 굉장히 존경하지. 일반 대천사 받으신 분들. 그 중에는 허경영 신님께서 이제 1억 안 받고도 그냥 이렇게 발령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런 분대로 신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 하서야 내가 일대 콩나물이고 밑에, 신님께서 하시는 일을 물고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또 이제 어렵게 저희가 또 좀 1억을 내가지고 대천사 진홍을 받으신 분들은 모든 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존경하지.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 다 이자 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서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융자내가지고 한 사람들이라고, 빚내가지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자만 내는 사람들, 대천사 개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1번으로 하고 말이지, 뒤에 2번, 3번은 딴 사람이 하는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존경하지. 왜냐. 그래가지고 그날에 내가 유튜브를 내가 또 오늘처럼 찍었다고. 찍었을 때 내가 요즘 제목을 잘 안 적는데 제목을 적어요.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해요. 김효근님과 이제 타는 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화를 했고 한 것을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내가 가만보니까 2개 다 했어요. 타는 새가 하나는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게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어떤 게 좋은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2개 다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성이 고시성 가진 분이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내가 보냈어요. 보내기 전에 내가 또 기록을 남겨놓고 동영상을 찍었고,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동영상을 또 짧게 찍었어요. 7분짜리 찍고 그러니까 총 3개를 한 거예요. 동영상을 19일날 하고 20일날 2개 하고,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포항 갔다 오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고시성 가진 분이야. 난 보니까 전화가 와서 나는 처음으로 예, 김성김이다 그러니까 타는 새에 대한 유튜브가 있다고 하는데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없애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어디 사는 분이 이렇게 아주 자기한테 항의를 좀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은 내가 막 시비를 내가 안 따지거든. 막 싸우기를 내가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막 끊어버리고, 그것도 비공개로 해놔버리면 또 되니까. 전에는 다 몇 개 그래 한 적이 있어요. 또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안티 중에, 그 하늘궁에 하늘궁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시성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할 때에 내가 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직접 내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또 안티야. 안티를 통해서, 그 사람도 안티 되기 전에는 열심히 따랐다고. 어떤 분을 통해서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위원장님, 내보고는 고모님이란 말이에요. 고모님, 그거 좀 없애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또 나는 원하면은 거의 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있었던 거 전부 다 삭제를 다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승근 위원장님이라고 부산에, 2022년 3구 대선 끝나고 한 2달인가 3달 뒤에 이승근 위원장님 돌아가셨거든. 그거 내 유튜브 보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때 이승근 위원장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조화 보내신 우리 각 도당의 위원장님 전부 다 내가 기록을 다 남겨놨거든. 경남도당의 허성정 위원장님께서도 조화를 보냈어요. 보내고 경기도의 이제 위원장님들, 전국에 있는 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조화를 다 보냈어요. 그걸 내가 다 기록에 남겨놨다고. 내가 항상 기록을 남기니까. 왜냐하니까 이것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 기록을 남겨놨다고. 그날에 그 정치성 가진 분이 그 당시에는 하늘궁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늘궁이 무슨 또 간부로 있어서.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 출마하셨을 때 자기 부부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분이 왔으니까,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니까, 내가 동영상을 찍어 놨는데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뭣도 모르고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내 소중한 기록이 없어진 것 같아서 막 걸어놨다는 없애버렸는데,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없애라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있어요. 이름 밝힐 수는 없어요. 딴 거야, 그거는. 그거는 한참 또 시간 지나서.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이제, 내가 미안하다 하고 말이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 비공개를 해놓으면은 절대 딴 사람이 못 보거든요. 내 위에는 못 봐요. 그래서 비공개를 했는데, 왜 비공개를 했느냐. 없애지 않고, 이제 이런 식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유튜브 내가 찍는 거, 이런 걸 절대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나는 잘 안 싸웁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분하고는 이제 연락이 없지. 연락할 일도 없고. 근데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고시 성가인 사람한테 내가 좀 물었다고. 아이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 내 동영상을 봤습니까? 하니까, 내 동영상을 안 봤대.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내 동영상을 보세요. 보고, 내 동영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국가혁명당이나 허경영 신인님께 누가 되는 그런 말이 있으면 지적을 해달라. 그러면은 나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그럼, 전화번호를 내가 입력을 해놨어. 이래 해가지고 내가 입력시키면 카톡이 뜨니까.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보낸 지가 지금 오늘 한 일주일 됐나? 한 일주일까지는 안 되네. 내한테 그 뒤로는 가타부터 연락이 없어요. 내가 찍은 동영상을 나도 바빠서 잘 못 봐요. 워낙 하루에 이제 받아들일 정보가 많으니까. 뭘 알아야 컨텐츠가 있어야 내가 또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뷔페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많이 먹으면은 대변량이 많다고. 그런데 먹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대변량도 적어요. 뭔가 남한테 말을 이야기할 때는
많이 받아들여야 또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유튜브를 하고도 내가 한 것도 내가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봤다고. 내가 해놓은 걸 보니까 내가 보니까 뭐 그게 없어. 전부 다 허경영 신인님을 죽어도 지지하는 내용이잖아. 지금 이래 된 것은 일시적인 거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내가 그랬잖아. 조성리 대천사님께서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일시일 때는 달이 태양을 가릴 때가 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영의 몸이 될 때가 있지만은 이것은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이게 좀 구름이 어느 정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태양이 뜬단 말이야. 조금 이런 내용이라든지 주식을 사더라도 말이야.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을 사면은 우량주 그리고 저평가된 우량주가 있는데 그것이 허경영 영성 사업이단 말이야. 지금 딴 사람들이 지금 99.999%들이 말이야. 전부 다 허경영 하면은 막 지금 요즘 뭐 YTN, MBC, 뭐 연합뉴스 계속 허경영 뭐 신인님 뭐야 이번에 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고 뭐 대천사 받는데 왜 1억을 받느냐 아이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식으로 보도를 하잖아. 그런데 요럴 때에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번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그 토요 강의 때도 난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토요 강의 때 할 때마다 나는 이제 무료급식 060-708-8888 그 전화를 했지. 있으나 없으나 협의 정확하게 빠져나가요. 내만 하는 게 아니지. 정영원의 우리 가족 전체를 다 해라 그랬잖아. 나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정영원의 등록을 본인만 할 게 아니고 가족 전체를 하라는 말씀을 최근에 하셨어. 그런데 나는 이제 오늘 이야기하지만은 2001년도에 가족 전체를 다 해놨어요. 2001년도 2022년 3구 대선 전에 우리 가족 전체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내 친동생 또 사촌동생 뭐 그래 해놨어요. 내가 오늘 처음 밝히네 이거. 2001년도에 그랬어요. 변함없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 그 이재명 후보를 말이야. 지금 만나려고 하면은 하늘이 별따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라고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가 넘었다가 지금 46%까지 왔다가 49%까지 됐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조갑재 씨는 말이지 김문수하고 이준석이가 합할 때에 김문수는 포기하고 이준석이가 이제 단일화 돼가지고 이준석 대 이재명 하면은 이준석이가 이길 수 있다 뭐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것은 조갑재 선생님이 말을 잘하고 또 뭐 판단도 잘하는데 말이지 그것은 내가 보면은 망상이라 망상. 조갑재 할배님께서 그분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러는데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게 이병철 그 변호사가 그러잖아. 이 이준석이란 요런 애는 버리장머리가 없으니까 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 야가 맞아야 되거든, 이거. 뭐 그렇게 이병철 그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허은하도 이준석이란 인간 자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자기가 지금 현재 밝혀내고 막 발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허은하가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씨를 지지하잖아. 그리고 이준석이에 대해서 이제 그 포문을 여는 것이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판다 그러거든. 이병철 변호사가. 그리고 저기 인요한이라고 있어요. 인요한이가 그러잖아. 그 이준석이는 가정교육이 좀 덜 돼먹은 놈이라고. 지금은 우리나라 이 국군 자체가 2000년 만에 고조선 이래로 가장 국군이 상승할 때라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견제를 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이렇게 개발을 해요. 그걸 개발하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뚝 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팔, 부탄 옆에 네팔이라는 도시에는 8명 중에 1명이 한국어를 배운대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필요로 해요. 또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이때에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트럼프 일기 때에 베트남에서도 한번 만나고 싱가포르에서도 한번 만나고 3번을 만났잖아. 휴전선 거기서 판문점에서도 한번 만났는데 그 당시에는 네오콘 세력들, 군산 복합체 세력들이 있죠. 존 볼턴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이렇게 압력을 행했다고. 그때 트럼프가 자유스럽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뜻대로 안 됐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김정은이한테. 근데 이번에는 뭐냐? 군산 복합체는 미국의 암덩어리자 세계의 암덩어리란 말이야. 미국 안에서도 그 네오콘 세력들이 있다고. 그 네오콘 세력들이 뭐냐 하면은 미국 예산에 국방비가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77조? 우리나라 예산의 2배 반 정도 되는 것. 1800조가 미국 국방부 예산이라고. 거기에서 많은 돈을 네오콘 세력들이 가져간다고. 그 군사훈련만 해도, 전쟁 안 하고 군사훈련만 해도 거기서 많은 돈을 네오콘 세력들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네오콘 세력들은 미국의 국방력이 점점 커지도록 원하는 거야. 그런데 트럼프는 생각이 틀려요. 왜 국방부가 이렇게 1800조가 들어가느냐 말이야. 이거를 줄이야. 중동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맞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중국은 4분 5일 시켜버려야 돼요. 그것도 정의에 맞고. 중국이라는 원래 땅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왜 티베트를 가져가? 윈자, 신장, 위구르를 가져가? 동북 삼총 원래 우리나라 땅인데. 그리고 광동성. 이거는 다 분리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러시아, 미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남북한이 서로 이제 화해되고. 어제 그 이재명 씨가 말을 엄청 잘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국방비가 훨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북한에 돈을 퍼부어준 것도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돈을 더 줬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냐?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수다 말이야.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이 고수다 그랬다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전쟁할 엄두가 안 나도록 한다고. 싸우면 이기는 것이 좋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전쟁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같은 압도적인 국방력의 상태에서 서로 교류를 하자 말이야. 교류를. 그 상태에서 도와주곤 도와주고. 그러면 북한에는 그 히토륨이 있단 말이에요. 히토륨 어마어마해요. 그 히토륨이. 북한에서는 그 지하 자원이 말이야. 내가 그 자꾸 이었다가 잊어버렸는데 경단위가 있어요. 경단위가. 그 지하 자원 있으면 많어. 파내가지고 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해 남북 평화도로가 지금 그 뚫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가가지고 땅 밑으로, 지금 이제 한강에는 전부 다 한강 위로 차가 다니잖아. 그런데 땅 밑으로 그냥 뚫어가지고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TBM인가 뭐 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거를 뚫으면은 그것도 비용도 적게 들고 공기도 빨라요. 그런 걸 땅 밑으로, 한강 밑으로 뚫어가지고 북한하고 그냥 서로 이제 교류를 하는 거야.
도와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야, 그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야, 그 뭐야, 저게. 베트남이라든지 그 외국인들 많이 오는데, 북한에 그 노동력이 얼마나 좋느냐고.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 대체시켜버리면은 우리나라도 훨씬 낫지. 남북 통일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경쟁력이 세져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국격이 좋아진다고. 남북 통일되면은. 그 이충근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 정확한 말을 강의는 들었지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서 그 지금 화해 무도로 간다고 지금. 그 여기에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 자, 그럼 허경영 신인님은 어쩌냐. 이재명 씨는 저 어제 김문수라고 있어. 김문수가 영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정강훈이 밑에, 정강훈이 그 목사잖아. 목사라고 하니까 어제 하늘군 그 토요 강의가 있었는데 김순린 그 목사님이 왔어요. 김순린 리얼 밑에 리 밑에 니은 받침인 거. 어제 그 이동섭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김순림 목사라 해서 나는 김순임인가 린인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검색하니까 김순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길게는 안 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는 현직 목사님으로서 이제 허경영 신임을 지지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어려울 때일수록 뭐 단합을 해야 이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분이 허경영 신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신앙을 옳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 이후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뭐 교황, 주기경, 목사, 신부, 뭐 장로, 집사, 권사 다 합쳐도 그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이야기는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그렇고. 하여튼 뭐 김순림 목사님이 어제 와서 이야기했어요. 하고 그 정강훈이라고 지금 그것도 목사라. 정강훈이 밑에서 그 김문수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뭐 그 동영상이 있어요. 뭐 울고 뭐 눈물을 흘리려고 하고 뭐 울먹울먹 하면서 그런 거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정강훈이 목사가 그 목사를 자기 밑에 그 쫄따구 목사들 쭉 불러가지고 말이지 인원 동원을 시키는가 봐.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그 인원 동원하는 그 능력이 좀 있거든. 그럼 할당량을 주는가 봐. 목사한테 너 몇백 명, 몇천 명 데려온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려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할당량을 이제 조사를 하는가 봐. 해가지고 할당량 채운 사람들은 이제 자리 가고 할당량 못 채운 그 목사들은 쭉 뽑아가지고 그냥 꼬라박아 시키더라고. 원산 폭격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대가리 이제 밑에 땅에 쳐갖고 손은 뒤로 이제 그 등다리 쪽에 붙이는 거 원산 폭격이라 그러거든. 그걸 시키더라고. 그거 좀 하대해 보니까 목사들이. 그런데 그 내가 보면은 나는 이 목사 자체를 뭐 거기는 뭐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는 목사님도 있고 뭐 별의별 목사도 다 있지만 목사도 레벨이 천천만천 구만천인데 몽땅 다 합쳐봐야 문제라도 안 봐요. 그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그런데 그 정강훈이 밑에 가가지고 그 김문수가 말이야 대통령 후보라는 놈이 말이야 목사님 뭐 이렇게 하거든. 그 영적 수준이 뭐냐고. 팔이 빈데 모기보다 못하다고. 김문수 영적 수준이. 팔이 빈데 모기 위에 묻어있는 먼지보다 못하다고. 영적 수준이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럼 이재명이는 2000년 만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그건 틀림없어요. 하게 되면 엄청 잘할 거란 말이야. 자기가 한 사람 바뀜으로써 우리가 이번에 알았잖아. 대통령 한 사람이 뭐 미친놈 같은 놈이 한 사람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추미애가 말했듯이 그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국방, 교육, 의료인들이 어제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의료인들 1100명인가 남아가지고 의사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는데 지지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그런 인간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엉망진창 쑥대기판으로 만들어 놓는데, 또 한 사람이 이재명이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완전히 좀 걸리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것을 바로 잡는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확 바꿔버려요. 외교가 좋아짐으로써. 외교가 중국만 해도, 중국만 하고도 좋아지게 되면 어떤 놈이 말이지, 김문수 지지하는 놈이 내한테 뭐 보여주더라고. 그 시진핑이가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 개가 이재명이라 쎄쎄쎄 한다고 그것을 내보여주면서, 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말이지 중국 밑에 그 개처럼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던데, 아, 개처럼 하더라도 이익만 되면 한다고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 돼도 그렇겠다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 아니라 고양이 아니라 쥐라도 되겠다고. 바퀴벌레라도 되겠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우뚝 세울 사람 아니냐고. 이재명이가 확 바뀐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통일까지야 못하지만은 이재명이는 남북 통일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되리라고 봐요. 좋아가지고. 그러나 이재명의 영적 수준은 뭐냐? 허경영 신인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지. 그 영적, 그 이재명이가 뭐 존경하는 그런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있다고. 그 돌 김용옥이 하고, 그 백낙청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고, 또 어제 아래는 그 누구냐, 그 문영배 대법관의 이제 대법관이 이제 그 어려울 때에 이제 도와줬던 그 김장하 선생을 또 만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신적인 멘토 그 무슨 그 신부가 있어요. 그 사람도 만났더라고. 주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돌 김용옥이 하고 백낙청 그 교수, 허경영 신인을 알아보나? 그 이재명이가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본다고. 허경영 신인님은 보통 웬간해서는 못 알아봐요. 확철대오하게 못 알아본단 말이야. 여기 자기가 전생에 쌓은 업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 목숨 걸고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은 뭐 백궁의 이제 각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또 영의 몸이 돼 있잖아. 돼 있는데 이 신은 언제까지 갈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 백궁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방 팡 터진다고. 뭐 그때 이제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박정일 교수라고. 삼성의 이제 그 일본 지사장으로 10년 있었고, 미국 지사장으로 3년 있었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재벌들, 뭐 사회, 뭐 세계적으로 이제 상류층 중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은 뭐 계약의 대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좀 있으면 삼경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 아니야. 썩지 않는 거 불로유 이거 보라고. 우유가 썩나 임마. 임마 좀 해서 미안하지. 이런 내가 저 불로유 가지 있잖아. 이 보고도 듣지도 못하는 놈들. 아이고. 자, 그래서 그 지금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윤석열 그 일당 내란하는 이런 놈들이 말이지, 그냥 그 개표할 때 쑥대밭을 만들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고, 지금 현재 또 한 열흘 남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권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게 해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을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개표할 때 또 진짜 부정선거를 하면 진짜 안 되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하여튼 세상은 이재명이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우길성천하게 되고, 또 허경영 신인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이야. 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그 이재명 씨는 동학이 뭔지를 몰라요. 동학의 참 뜻을 모른다고. 이재명 후보는 동학은 그냥 동학의 한 100분의 1 정도 알아요. 민중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다. 그 우금치 전투에서 30만 명이 그냥 학살을 당해버렸거든.
그런데 그 동학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은 최재우 대신사가 죽고 난 이후 정확하게 30년 뒤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그 30년 지나면서 그 동학의 뜻이 많이 그 잘못돼 나갔단 말이야. 최시영이가 이대 교주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모르겠네. 최재우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가 이대 교주가 있어요. 최시영인가 그렇지. 최시영이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 모르겠네. 그걸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최수훈 대신사가 경신년 1860년에 자기가 덕도를 할 때에 뭐냐, 이 천주 하늘의 주인 이 내려온단 말이야. 이 땅에 이제 한반도 이 동방 땅에 내려온다. 내려와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여니까, 쉽게 말해서 개벽을 하니까, 개벽을 할 때 새로운 세상을 여니까 천주님을 잘 모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망사지 열석자란 말이야. 그리고 열석자 주문에 열석자의 기운에 응해서 13일에 왔단 말이야. 13일. 음력으로 11월 13일이거든. 허경영 신인님께서 기축생으로. 그래 11일은 뭐냐? 11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무극과 일태극을 합하면 1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1월 13일에 강탄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참 신인님이 온다, 이 땅에 온다라고 처음으로 음성을 들은 사람이 최수훈 대신사고, 이 최수훈 그 천주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분이 강정산이라고. 강정산은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스승님이 오신다. 대스승님이 오신다. 그래서 허경영님은 인류의 대스승이다 말이야. 어제 그 김순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할 때 그러잖아. 이야, 이 허경영 신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이야, 이 가르침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 나도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 옛날에 그 무진장 스님이라고 있었다고. 그럼 무진장 스님 설법을 내가 들으러 갔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니까 이거는 무진장도 아니야. 이름만 무진장이지 설법 그거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거 0.1초도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대스승님이란 말이야. 그 대스승님이 온다. 이분은 허시성으로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허참봉이다. 여자 성씨로 온다 그랬거든. 그리고 여자 성씨가 뭔가? 나는 그 안씨 아니면 강씨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진주강씨 이래 보면 밑에 계집여자가 있고, 안씨성은 또 이 삭감 밑에 계집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안씨성 아니면 강씨성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 성씨로 온다는 것은 뭐냐? 허항우가 있잖아. 허항우가 허시성이단 말이야. 그래서 김수로 왕하고 결혼을 할 때에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나머지는 다 김씨로 하되, 아들 하나 둘이는 그 자기 부인의 왕비의 성을 줬다고. 그 허시성이라고. 그래서 김의 김씨하고 허씨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의 김씨, 허시는 다 아는 사실이잖아. 김의 김씨하고 허시성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씨는 뭐냐? 허항우가 여자잖아. 그 여자 성씨로 온다. 허시성으로 온다 말이야. 그리고 허참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소딸놈 거기 있었구나. 밤새도록 허춤만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종교 단체가 하늘에 별처럼 많아요. 사이비 교주들, 내가 미륵부처다,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제2의 재련여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선명이 또 신천지 별의별 게 많다고, 또 내가 제2의 강정산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강정산이 무국이면 나는 황극이다, 나는 태극이다, 내가 한평생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라고.
많은데 분명히 강정사는 허참봉이라고 했다고. 허시성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 여자 성씨로 왔잖아. 허시성은 막 허참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허시성이 들어가면 자기는 그 성이 그 글을 쓴 사람이 안시라고 내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데 그 안시면은 허시면은 허시성 가지면 자기가 거기 이 세계를 움직일 그런 타이틀이 뺏겨버리잖아. 그래서 그 허시 밑에 씨앗을 붙여서 허참봉으로 고쳤어요. 내가 그 기록한 책이 있거든. 내 전에 한번 보여줬다고. 처음에는 그 책이 허참봉으로 했다가 책이 바뀌었을 때는 밑에 씨앗을 붙여서 허참봉으로 돼 있다고. 그래 붓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거기에 있다고. 그 강정산 죽고 40년이 지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강정산이 1909년 6월 24일 날 어천하셨단 말이야. 돌아가시고 허경영님은 40년 뒤에 1909년에서 40 더하면 1949년이잖아. 1949년 11월 13일 날 열석자 주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 나는 왜 태어났느냐. 이 김성기라는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내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 본자 섭리의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은 왜 태어났느냐. 이때에 지금 아까 이재명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말았는데 이재명이는 지금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 내일 모레 대통령 되는 것은 거진 99%야. 100%가 넘어요. 그런데 뭐 조갑재 씨는 말이지 이준석이가 김문수가 포기하고 이준석이가 되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김문수가 확실히 이준석이하고 합친다 하더라도 그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 더하기 1 해봐야 1.3밖에 안 돼요. 이준석이 표가 전부 다 또 이재명이한테 다 간다고. 한 절반 정도는 이재명이한테 가버린다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어려울 때에 이재명이가 옛날에 어떻게 어렸냐면 이재명이도 그저 구치장에 간 적이 있다고.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사회 시민 운동을 하다가 시민 운동을 이재명 씨가 그냥 나는 정치인이 안 한다 했거든. 그 정치판이 추죽고 더럽고 말이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안 하고 자기는 시민 운동으로서 그 노무현의 정신을 따라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럼 좋은 일을 하니까 하늘에서 복을 주지. 대통령이 되게 해준단 말이야. 여기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데 허경영 본자 섭리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것보다 수천 억조만 배 좋단 말이야. 그것이 왜냐? 백분에 가니까. 이런 걸 철구지 뭐 교수는 알아야 된다고. 짓도 모르면서 말이지. 지랄 연병을 하고 있다고. 볼테기 씨를 빨라. 개놈의 새끼 말이야. 자, 그러면 이재명이가 어려울 때 자기도 구속이 한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면 그 어려울 때 그 지하 모 교회 그 지하에서 자기가 뭐 울고 있을 때에 이재명이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있으면은 이재명이 그걸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리지. 전화고 뭐 그때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전화하면 예 하고 받을 거 아니야. 통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단 말이야. 허경영 신인은 세계 황제로 반드시 등극을 해요. 이재명이보다는 차원이 틀려. 차원이. 왜 이번에 대통령 안 되냐? 이 가짜다. 뭐 이런 거잖아. 안티들 하는 말들이. 사람을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 강정산의 말이야 그게. 사람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운이므로 가벌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굽이시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 강정산의 말이거든.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물 셀 틈 없는 도수를 굳게 짜놓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닿는데도 색이 들어 열린다. 이것도 강정산의 말이라고. 원원한 천지대운이다. 이걸 느껴야 된다고. 원원한 천지대운. 이것은 뭐냐? 선천의 기독교, 불교, 기타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새로 초종교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있다. 이것을 확철되어 느끼는 것이
원활한 천지대운이단 말이야.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끼는 사람은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다 말이야.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야 말이야. 자, 의경영 신우님은 그 박정일 그 교수님, 이분이 이제 그 썩지 않는 거, 이걸 이제 밝혀내가지고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밝혀내겠지. 밝혀내면 그 계약이 들어와요. 그럼 3경 정도가 들어온다고. 3경. 우리나라 예산의 50배.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단 말이야. 반드시 밝혀진다고. 이번에 저기 조희대라는 놈 말이야. 대법원장. 그 지기현이 미친 지랄해가지고 저기 윤석열이를 그 탈옥시킨 이런 지기현이는 얼마 못 가. 조희대도 막 6월달 얼마 못 갔다고. 한두 달, 두세 달, 막 길어야 두세 달이라고. 그래 되면 다 옷 벗고 다 집에 가야 돼요.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지금에 보다 10배로 더 인원수를 넓혀요. 그래 내가 지금 제일 궁금한 점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 궁금하고, 새로운 공수처장이 누가 될지 궁금해요. 그리고 새로운 법무부 장관, 또 새로운 검찰총장, 이를 보면 대충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사회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될지 이것도 내 궁금하고, 궁금한 점이 많다고. 그 외교부 장관도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 이동영 씨라고 있어요. 이동영 씨가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자, 허경영 신임의 이제 시대는 뭐 이거는 반드시 오게 되는 거야. 이재명이 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이재명이는 영적인 수준은 파리 빈대 모기와 같아.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영성이 중요하단 말이야.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나는 20대 초반에 20살 되기 전에 10대 때에 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찾았고, 거기서 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내가 밑에서 공부를 했고, 가장 훌륭한 불교학자 밑에서 공부도 했고, 그래서 나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뭐 박사 학위를 뭐 받았다, 뭐 10개, 100개 받았다, 뭐 외국어 지금 지금 외워 14세 교황 뭐 외국어를 뭐 여러 개 하는가 봐. 10개 이상 하는가 보더라고. 그런 사람을 다 뭐 쓰레기로 봐요, 쓰레기. 자, 오늘은 그만하고, 자,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세계 황제로 되어가는 일에 한치의 오차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43분 해도 뭐 유튜브가 안 끊기네. 허경영 노래를 한번 할까? 해바라 이 노래가 좋지.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것이 행복이란 걸 나는 알아요. 어제 내 전포시장 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전포시장을 왜 갔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여기 서대신동에 탑마트가 있어요. 탑마트를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까 길거리에 뭐라고 글을 적어놨어. 뭐라고 적었냐 가만 보니까, 남성 무료 머리 커트, 무료 커트를 해드립니다. 이 적어놨어요. 그 1층에 그 적어놨더라고. 미용실은 2층이라.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발할 때도 됐고, 그래 이제 가니까 진짜 무료로 해주더라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말이야. 그 미용실도 깨끗하고 좋아요.
저기 뭐야, 그 남포동 같은 데 가면은 그 머리 커트의 달인이라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거기 가면 막 줄을 쫙 서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5,000원 하다가 오르고 올라가지고 지금 8,000원 받을 거야, 지금. 그리고 어제 부천시장 가니까 거기는 이발소가 막 엄청 많아요. 한 10개가 뭐고 한 20개 정도 되나? 10개는 넘은 것 같더라고. 20개는 안 되고. 머리카락가 그래 많아요, 부천시장에. 한 10군데는 될 거예요. 10군데는 넘을 거야. 그런데 거기 5,000원 받더라고. 근데 그 뭐 5,000원 받거나 8,000원 받거나 보통 뭐 어느 정도 이발소 같은 데 가면 10,000원 이렇게 받아요. 12,000원 받는 미용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무료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냥 무료로 잘했어.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하더라고. 돈도 안 주고 이러니까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내가 물었어요. 이게 왜랍니까? 그랬더만 뭐 올바른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뭐 무료니까 뭐 안녕히 가십시오 하니까 잘했어.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 뒤에 또 갔어요. 또 가니까 또 무료야.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은 김해 있잖아. 그래서 김해에서 머리하러 미용실에 한 번씩 가니까 여기 와서 하라니까 김해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좀 거리가 멀잖아. 멀단 말이야. 주차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내야 운전을 못하지만 우리 집사람은 운전을 하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내가 아는 뭐 여성분들한테 여기 와서 미용실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뭐 그래갖고 두 번째도 공짜로 했어요. 또 3번 갔어요. 3번. 3번을 이제 또 가니까 그것도 무료라. 무료인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 딱 물어요. 선생님 여기 이발소 이제 미용실에 컷하기 전에 어디서 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주고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 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3번째까지는 무료인데 이제 4번째부터는 돈을 받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오시라 그러더라고. 이제 이거는 내가 보니까 3번 무료로 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오라 이제 이거예요. 그래 계속 무료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지. 이거 무료로 3번 해주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알고 이제 나는 워낙 이제 또 뭐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고 또 유튜브 이렇게 치면은 뭐 별의별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부전시장에 자주 가면은 여기에 뭐고 여기 부전시장에 보면 가야교회라고 있어요. 가야교회 여기가 무료로 이발을 해줘요. 그 언제냐 하면은 수요일날 오후 4시부터 5시 1시간 동안 선착순 10명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뭐 수요일날 같으면은 4시부터 5시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까지 갈 수가 없지. 연간회가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한번 듣고는 잊어버렸지. 옛날에 그걸 알았다고. 그런데 공짜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봐보니까 선착순 10명이거든.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은 진짜 뭐 그 무료로 할 입장이면은 뭔가 모르게 뭐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 뭔가 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안 오겠어요. 그것도 선착순 10명이니까 선착순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지금 뭐 공무원 연금도 받고 말이지 또 뭐 회사도 다니고 하니까 급료가 좀 되잖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말이지 그 10명 속에 낑기가지고 이발하기는 좀 그렇지. 그 양보를 해야 되지. 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한 달에 뭐 100만 원도 못 버는 그런 할배 노인들이 많잖아. 100만 원이 뭐야. 한 달에 뭐 10만 원도 못 버는 노인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입장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야 될 사람이 그 10사람 속에 뭐 먼저 가서 무료로 이발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건 안 되지. 그거는 알았지만 갈 수가 없지. 무한정으로 해준다 그러면 또 갈 수가 있지. 무한정으로 해준다면은. 그런데 그 선착순 10명이니까 그게 안 되지. 이게는 된다 하더라도
그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그 양보를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제 또 내가 뭐 어떻게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 무료 이발 이런데 무료가 이발이 있으니까 3번 했으니까 또 이발을 집으니까 그것도 있어. 뭐가 어딨냐 하니까 그 부전시장에 그 모 약국 사청에 보면은 그 이발을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뭐 머리 커트 사람들이 그 이발사 있잖아. 이발사는 그냥 자기가 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학원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이발을 배우고 그러면은 실습을 해야 되잖아. 실습을. 그런데 실습하는데 그 돈 받고 하기는 그렇니까 이 가면은 그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 이거는 또 뭔가 싶어서 그래 어제 내가 부전시장을 갔어요. 가니까 이제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왔지. 그래가지고 부전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보니까 부전시장 안에 그 보니까 쪽발을 파는데 지금 찾아가라 해도 못 찾아가겠어. 왜냐니까 뭐 부전시장 안이 너무 미라 같아. 미라 그냥 뭐 복잡해요. 그냥 막. 우리 전에 그 종고모님께서 부전시장 가가지고 말이야. 그때 명절 때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소고기를 사고 하여튼 물건을 샀어요. 소고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건을 사고 돈은 지급하고 이제 그 물건 들고 다니기가 이렇게 장 보러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돈은 지급하고 내가 조금 뒤에 와서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장을 보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그 가게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받아와야 되잖아. 그런데 워낙 복잡하니까 못 찾았어요. 분명히 그 가게 가가지고 아마 소고기를 산 것 같은데 그 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물건을 찾으려고 가니까 암만 뺑뺑이로 돌아도 그 가게를 못 찾는 거야. 워낙 복잡하니까. 어제 내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물건 못 사고 집에 왔어요. 돈은 지급했는데 부전시장이 그렇더라고. 어제 부전시장에 한 군데 가니까 야 줄을 서가지고 막 있는데 그거 뭐야 그 쪽발을 파는데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막 야 끝이 안 보이던데 막 끝이야 보이겠지만은 줄을 한 50m 섰는가 와 그래 많이 팔리대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이 줄을 저래 서가지고 쪽발을 사는가 싶어서 살려고 해도 뭐 너무 줄을 많이 쓰니까 안 되겠더라고. 나는 그냥 와버렸는데 쪽발로 원래 좋아하지도 안 하고. 얼마 전에 내가 저기 백스코 해운대 백스코 앞에 보면은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해운대 백스코 그 롯데 시네마 가가지고 그 뉴스타파에 나온 그 봉지욱 기자라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하고 한상진 기자가 그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압수수색이라고. 그걸 보러 갔어요. 그걸 보고 이제 내려오면서 그 신세계 백화점 그 1층인지 지하인지 모르겠어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거기도 줄이 막 쫙 서가 있더라고. 뭐 진짜 사람 많이 서가 있대요. 보니까 호도 천안명물 호도과자 할 때 그 호도를 뭐 직접 구워서 파는데 그렇게 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가 있더라고. 그래 억수로 뭐 굉장히 맛있고 좋으니까 그렇게 서가 아니겠어요. 뭐 그런 것도 봤어요. 보고 부전시장 가니까 내가 뭐 하나 싼 게 있더라고. 뭐냐 하니까 과일이 싸더라고. 과일이. 예. 내가 이제 과일 값도 많이 보거든. 탑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세히 보는데 여기 비싸요. 탑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는 비싸더라고. 그런데 일반 시장도 가격을 내가 잘 아는데 그게 부전시장의 과일 값이 싸대요. 사과 8개에 10,000원 하던데 굉장히 싼 거거든. 8개 10,000원. 요즘 사과 뭐 한 개 10,000원에 3개 뭐 이렇게 하거든. 좀 안 좋은 것도 한 5개에 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8개에 10,000원 하는데 길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아요. 그 사람이. 거기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과일 값이 좀 싸더라고. 어제 내가 워낙 땅콩을 좋아하니까
땅콩을 3,000원짜리 하나 땅콩을 사가지고 뭐 오늘 밤에 다 먹었다고. 워낙 땅콩을 좋아하니까 또 배가 불룩한데 땅콩 하나 사고. 뭐 부전시장 그 호도 과자가 보통 한 알에 500원 하거든요. 어디 가면은. 그런데 거기는 부전시장 안에 호도 과자가 한 알에 200원 해요. 그게 좀 싸지. 한 절반 정도 싸잖아. 그래서 그것도 호도 과자 그것도 그 10개인가 거기에 이제 그 2,000원 주고 사고. 그리고 어제 그 부전시장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워낙 내가 이제 또 단팥죽을 좋아하니까 땅콩 단팥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팥죽 그게 이제 4,000원 주고 한 그릇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전시장 가서 어제 뭐를 먹었느냐니까 어제 뭐 아침 겸 점심 겸 그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막 진짜 소서민들이 가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는 박착지껄합니다. 그거는 뭐 쉬는 시간도 없어요. 거기 이제 짜장면 3,500원이에요. 3,500원하고 칼국수 3,500원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뭐 6,000원, 7,000원 하면 짜장면도 먹고 비빔국수도 먹고 밀면도 먹고 비빔국수도 먹고 뭐 비빔밥도 먹고 뭐 이렇게 종류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6,000원, 7,000원인데 나는 짜장면 한 그릇 3,500원 주고 먹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니까 콩나물 국밥 이걸 하는데 또 괜찮은데 3,500원 하더라고. 3,500원에 그런 걸 그렇게 파는 데가 없거든. 그런 것도 봤었네. 다음에는 그 집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요즘 3,500원짜리 정식이 없어요. 보통 뭐 밥 한 그릇 먹으러 가려면은 뭐 8,000원, 만원, 뭐 대리국밥 같은데 만원이에요. 만원, 12,000원, 만원이 많지. 그런데 3,500원짜리 집이 있으니까 어제 안 갔으면 부전시장 가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리고 순대 1인분에 순대도 한 번씩 먹는데 여기 우리 요 부근에는 순대 1인분이 4,000원이거든. 그런데 부전시장 가니까 3,000원 하더라고. 거기도 하여튼 부전시장이 좋아. 내가 부전시장 홍보하는 것 같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 노래 아까 했잖아.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